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기적 자산 배분, 자산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3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요.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왼쪽에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트앤 달걀 모형에 따라 각 기준금리의 국면마다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편입하고 지금 유리하지만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익절하는 식으로 리밸런싱을 반복해서 주기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 오늘은 패시브 자산 배분 전략 위주로 각 자산별로 25년 동안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 하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일정에 따라서 코스트앤 달걀 모형의 위치를 정하거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난 금리 사이클의 기준금리 인하기예요. 2018년 12월서부터 20년 3월까지 있었고요. 저는 이때도 자산배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업과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 기준으로 하면 23년 8월에 금리 고점 A였죠. 금리 고점 A에서 상당 기간 오래 있었어요. 거의 1년 이상 지속되다가 24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B에서 B컷을 해버렸죠.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B컷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월에 금리 인하 거를 미뤘다가 9월에 B컷을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경제 위기 C가 이제 앞으로 찾아올 건데 사이클이 A에서 B는 1년이고 B에서 C는 1개월이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략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이 6개의 국면이 대략 1년을 못 미치는 정도의 기간으로 순환을 하는 게 기준금리 사이클이에요. 통산적으로 경제 위기가 얼마나 왔냐를 봤을 때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왔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 때마다 5년 정도가 걸렸다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이번이 어디나 똑같다 이러는 건 없죠.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A에서 B 기간이 1년이었으니까 B에서 C 기간도 1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25년 8월에서 11월에 C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C 이벤트는 가까이는 20년 3월을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경제위기 때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어쨌든 위험자산에는 좋지 않은 시기예요. C는 하락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 있는 거죠. 이번에 C의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고점 대비 30%일지 20%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1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어쨌든 하락을 염두에 두고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C가 8월에서 11월이라 했을 때는 증시 고점, 위험자산의 고점은 C일 때 고점이 아니고 C에서 2개월 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C의 기간을 오늘 영상에서는 25년 10월로 가정했거든요. 증시 고점은 8월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짤 거고요. A에서부터 B, C, D가 금리 인하기인데 금리 고점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소외됐던 안전자산들, 미국채라든지 달러, 금 같은 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시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영상마다 알려드렸죠. A, B, C, D 구간에는 달러, 미국채, 금이 오를 수 있는데 2020년까지는 미국채가 여기에 메인 자산이었는데 안전자산으로서 22년서부터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문에 미국채가 우하향하게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미국채가 메인은 아니고 금이나 달러가 메인이 됐다. 그런 차이만 있지 원리는 비슷해요. 세 가지 자산이 오를 수 있고 증시가 무조건 A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A에서 B, B에서 C에는 마지막 랠리가 있고 B 전후로는 조정이 있다고 그랬죠. A에서 B까지 오르다가 B 전후로 수개월 조정받다가 다시 B에서 C 사이에 마지막 랠리를 펼치고 그리고 C 수개월 전에 고점을 찍고 이런 패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시브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A에서 B, B에서 C 구간, 특히 B를 넘어선 구간, 작년 9월, 10월서부터는 위험자산이 수익이 났을 때 월봉상으로 양봉이 크게 떴다 아니면 양봉이 연속적으로 떴다 이럴 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춰주는 게 기본 전략이죠. 패시브 전략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매월 리밸런싱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매월 해도 되고 2, 3개월마다 해도 되고 6개월마다 해도 되고 요새는 정말 사이클이 빠르게 돌기도 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시장이 변하잖아요. 저는 1개월 하는 것도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원래는 1개월이 주기가 빠른 거예요. 리밸런싱 주기 치고는. 리밸런싱은 무조건 자주 한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1개월 단위라 생각하고 각 자산들의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표적인 위험자산 미국 증시 25년 자산 배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왼쪽에
왼쪽의 차트는 SPX라고 S&P 500 지수의 월봉 차트예요. 푸른색 큰 박스가 되어 있는 게 A에서 B, C 구간을 적은 거고요. A하고 B는 확정이죠. 근데 C는 아직 확정은 아니죠. 이건 예상이에요. 25년 10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C는 유동적일 수 있어요. 증시의 위기나 하락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나리오를 짜고서 대응한다는 식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하는 거예요. C에서 2개월 전을 파란색으로 C-2라고 점선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A 구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푸른색 진하게 박스 쳤고 B도 박스를 쳤어요. SPX 볼까요? 제가 23년 7월 전후로도 영상 계속 올렸는데 그때 영상 찾아보시면 증시의 고점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이때는 증시가 오르고 달러나 미국채, 금 같은 건 바닥을 탐색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될 때쯤에 금리도 더 이상 올리지 않게 되면 그때서부터 안전자산의 저점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영상 보시면 미국 증시의 A 전후의 고점을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영상에도 나와 있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미국채, 달러, 금이 상승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ABC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다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저는 이때쯤부터 금과 달러, 미국채 같은 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투자도 했었고요. 실제로는 금리 인상이 제 예상보다 더 오래됐어요. 저는 23년 초반서부터도 금리 인상 멈출 수 있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금이나 달러는 23년 초반서부터 모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모은 거죠. A 전에 모았죠. 달러는 1280원이 평단이고 금은 1850불이 평단이니까 저가 매수를 잘했다는 거를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미국 증시는 이때쯤에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미국 증시를 매도하면서 금을 계속 매수를 했어요. 당시에는 증시도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궁금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금이 더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서부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자산을 위치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이때 미국 증시가 한 60% 정도 포트에 넘게 있었는데 서서히 줄이면서 그 부분을 변경을 했었고요. 달러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했었어요. 미국 증시는 A 전후 조정장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B가 여기잖아요. 3월 조정, 7월 조정이 있었고요. 월봉이라서 조정이 표현이 안 되는 거지 한두 달 정도 큰 조정들이 있었죠. 그런 조정을 B 전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했었죠. 하락장으로 간다 이런 조정이 아니라 횡보, 보합 정도의 조정인 거죠. 주봉이나 일봉에서 보면은 기간 조정 같은 걸 많이 거쳤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B에서 C에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랠리가 지금 25년 1월 정도 여기까지가 랠리의 초반 3분의 1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3분의 2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C가 10월일 경우는 8월까지가 증시 고점이잖아요. 증시가 서서히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여기서부터 폭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때 오기에는 PC 구간이 짧기 때문에 물론 인위적으로 B를 늘려서 잡았거나 꼭 똑같아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하락이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3월 달에 차트를 보니까 2월 말이 20년도에 하락장이 시작된 시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C였거든요. 20년도에는요. 그거에 바탕으로 사람들이 2, 3월에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하락이 되려는 시도도 했었죠. 여기 보면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기간 조정한 수준에서 멈추고 있고 고점도 계속 높이고 있는 거 저점과 고점이 월봉사 단위로 높이는 거 보이죠. 3월 달에도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뜬다면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패시브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B에서 C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익절을 해서 안전자산으로 바꾸면 좋은데 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이 앞으로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당분간 조금 추가 매집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갑자기 이제부터 자산 배분 시작하셔서 위험자산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30%를 뚝 떼가지고 금을 한 번에 30% 사고 뭐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비중 조절하기에는 금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달러나 현금 같은 거랑 나눠서 비중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패시브 자산 배분에서는 월봉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리밸런싱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이 크게 뜬 달 있잖아요. 이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위험자산이 40% 정도 있었거든요. B 전후에서 여기서 만약에 C-2 고점까지는 30%까지 낮추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더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양봉 뜰 때 2%씩 낮춘다든지 그럼 38%가 되겠죠. 비중도 낮추고 증시도 올랐으니까 리밸런싱 하면서 익절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총 자산은 별로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가격은 더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부분이 안전자산 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 C에서도 안전자산은 크게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는 자산도 있으면서 리스크를 해지하게 되는 거죠. 증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멤버십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같이 액티브한 요소를 추가한 분석을 할 때는 지금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PX를.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액티브적 요소를 얼마나 더 가미할 건가. 나는 최대한 이 랠리의 끝에서 팔고 싶다. 꼭대기에서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머리와 가까운 곳에서 팔고 싶다. 이랬을 때는 지금 증시의 흐름을 잘 봐야 되죠. 근데 그냥 무던하게 일하시면서 보조적으로 패시브 투자하고 한 달에 한번 리밸런싱 하는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따져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B에서 C 구간에는 오를 때마다 비중 축소 리밸런싱을 맞춰 나가면 된다. 최종 목표는 자기가 정해야 돼요. C 전에 위험자산을 다 팔 건가 좀 남길 건가. 패시브 하신 분들은 다 팔고 다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액티브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A에서는 위험자산이 최대치가 60%였다면 C에서는 30%, 25% 이런 식으로 비중을 없애는 것보다는 절반으로 줄였다가 다시 2배로 늘렸다가 그런 식의 전략의 변동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채 자산 배분 얘기해 볼게요. 박스는 똑같아요. A, B, C 여기 10월 기준으로 한 거고 25년 8월이 위험자산 고점이라고 했죠. TLT 영상에서 제가 많이 알려드렸지만 TLT는 A 주변에서 저점을 찍고 B까지 상승, 되돌림 조정, BC 중간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C에서는 고점을 찍는다. 여러 번 알려드려서 외우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이클이 저번이랑 다른 게 옛날에는 이 박스가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박스였는데 지금은 거의 옆으로 기는 모양. 저점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역배열에서 반등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폭이 적어서 제가 이번엔 TLT를 메인 자산으로 추천 안 해드렸던 거예요. 금을 제가 메인 자산으로 추천드렸죠. 안전자산 중에서. TLT도 지금 B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오는 저점을 거의 확인한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올라올 건데 안전자산이 전고점 있잖아요. TLT의 전고점인 100불까지 올라온다면 그때쯤에는 위험자산도 거의 고점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안전자산인 TLT가 B 전의 전고점 100불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 C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위험자산 비중을 더 확실하게 내 목표치대로 줄이는 게 좋겠죠. TLT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 주변에서 매집할 때는 음봉마다 분할해서 매집을 하는 거고 양봉 때는 사지 않아요. 이번에도 저점에서 제가 라인 잡아드렸죠. 어디 정도 지지할 거고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건가. 최근 TLC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저는 사고팔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TLT는 A 주변에서 매집을 하면 C 주변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사이클의 시작과 끝에서 대략 무릎 아래서 사서 대략 어깨 위에서 팔고 싶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하기 때문에 B에서 중간 고점이 있었지만 이때 팔지 않았고 그냥 하락을 다 견뎠어요. 그리고 C에서의 고점에서 팔 거예요. C에서의 고점이 현재 입장에서 보면 B 고점보다 별로 안 높을 것 같아요. 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면 대략 이때쯤에 사서 음봉 때마다 모아서 금은 A 주변에서 섰죠. B에서 중간 고점 B 전후로 프랙탈적으로 상승 채널을 그린다 했죠. 이렇게 상승했는데 지금 2950에서 조정이 일어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조정이 내려올 거예요. 저점을 찍고서 다시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자산을 매도하신 분은 금이 음봉이라면은 금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조정이 2,700 정도 저점에서 더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대략 C에서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D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은 좀 더 여유롭게 보관해도 돼요. 금도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서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거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떨어지건 오르던 기다리고 만약에 금을 매도하고 싶다. 금을 매도하는 거는 C 주변에 가서 매도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최소한 요 푸른색 선은 지나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때는 3,000불 근처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죠. 근데 위험자산 매도하고 금으로 추가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고맙게 매수를 하면 되죠. 여기 월봉이라서 지금 음봉이 없는데 일봉으로 보면 음봉 나온 날이 많아요. 그런 날에 매수하면 됩니다. 달러는 A 저점이었다가 C까지 상승 채널을 그려요.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제가 23년 초 정도에 달러를 샀으니까 요때 산 것 같아요. 요 킹달러 끝나고 하락했다가 다시 추세 뚫고 올라왔을 때 23년 초반서부터 영상에 달러 사야 된다고도 남기고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비관적인 전망이 있을 때마다 모았고요. A 전후에서 저점이었다가 오르고 떨어졌다가 B 전후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오르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C 전에 C-2까지는 위험자산이 고점 찍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하락을 해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더 정확한데 원화는 계속 우상향을 하죠. 원화는 구조상으로 달러보다 약해서 이때까지 달러를 못 사쳤는데
편입하고 싶고 위기를 해지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요럴 때 사야겠죠. 많이 떨어질 때 사면 되고.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봐야 1,400원 이하로 내려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1,400원 초반만 와도 달러 사기 좋은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최근에도 1,420원 잠깐 갔었는데 요럴 때가 오히려 좋은 시기죠. 떨어질 때마다 모아야 돼요. 이렇게 오를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으면 시 주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위험 자산이 많이 하락해 있을 거니까 현금에서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위기에 해칭하기가 좋겠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패시브 자산 배분을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바탕으로 해서 사이클 투자를 하고 있고,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자산 배분 위주로, 그리고 액티브적인 각 자산별 디테일한 사이클을 분석하는 거는 멤버십이나 네프콘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투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패시브하게 투자하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없고 리스크가 적었고 신경도 많이 안 썼고 일상이나 기본적인 생활에 크게 방해받지 않았다. 투자의 스트레스가.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셔야지, 실제 하는 거는 그렇게 편안하게 투자했는데 남들이 개별주를 사서 크게 벌거나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사이클 매매를 마켓 타이밍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매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정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내 스스로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고, 투자는 성적순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일상을 지장받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야지 불어나니까 지속적으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투자를 스스로 찾으셔서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